벽에 걸린 시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숨을 쉰다. 딸깍딸깍. 그 소리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김만복 70의 남자. 은퇴 후 5해째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떠 찬물로 세수하고 허리 굽혀 신문을 집어들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고요 속으로 돌아가는 일상. 찻잔의 표면엔 식지 않은 외로움이 비쳤다. 탁자 위에는 낡은 연장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다. 망치, 톱, 자줄, 그와 함께 세월을 견뎌온 동료들이었다. 그의 손끝이 망치를 쓸어내릴 때마다 쇳가루 냄새가 은근히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그에게 젊은 날의 공기를 떠올리게 했다. 새벽에 땀 흘리며 집을 짓던 시절, 나무의 결이 살아 숨쉬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더 이상 일감을 잡지 못했다. 그의 집에는 의뢰 전화가 오지 않았고 대신 보험 광고와 병원 예약 알림만 울렸다. 그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세상은 그를 끝난 사람으로 여겼다. 그날도 아들이 다녀갔다. 양복 바지가 구겨지지 않게 앉은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돈을 벌어요. 만복은 신문을 넘기다 말고 눈썹을 찡그렸다. 스마트폰으로 돈을 번다고? 그게 말이 되냐? 유튜브인가 뭔가 하는 거지? 그건 애들이나 하는 허황된 짓이야. 아들은 억지로 웃었다. 허황된 게 아니라 진짜예요. 영상 올리고 구독자 늘리면 광고 수익도 생기고요. 요즘 할머니들도 하신다니까요. 만복은 신문을 탁 덮었다. 그 소리가 작지만 단호했다. 난 평생 손으로 돈 벌었어. 땀 흘려야 진짜 노동이지 화면 만지작거리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자존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겨진 건 식어버린 커피와 아버지의 등 뒤로 남은 무거운 공기였다. 그날 밤 만복은 혼자 창문 앞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창 너머로 무언가 흘러가는 듯 했다. 시계 초침이 다시 딸깍하고 울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해졌다. 그는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아들이 선물로 주고 간 최신형 모델. 아직까지 전화와 시계 기능밖에 모르는 그 기계는 그의 눈엔 낯설고 복잡한 세상의 상징이었다. 화면을 켜자 화려한 색들이 쏟아졌다. 뉴스, 광고, 춤추는 사람들, 웃음소리.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걸 절감했다. 화면 속 젊음은 빠르고 가벼웠고 그는 느리고 묵직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탁자 위 시계가 그 움직임을 따라 멈춘 듯 고요해졌다. 벽 너머에서 냉장고가 윙하고 숨을 고르고 찻잔이 남은 온기를 내뿜으며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사물이 숨죽인 채 그의 침묵을 대신하고 있었다. 만복은 생각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 생각은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었다. 그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낡은 공구함이 덜컹거리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그를 부르는 듯 했다. 그는 잠시 그 앞에 앉았다. 손바닥으로 망치의 손잡이를 쓸어내렸다. 나무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래, 세상은 바뀌었어도 손맛은 안 변했지. 그 말은 다짐처럼 흩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의 작은 아이콘들 사이에서 유튜브라는 붉은 버튼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떨리며 멈추었다. 초침이 딸깍하고 한 번 더 울렸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다. 이른 오후 바람은 봄 기운을 품고 있었다. 김만복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집 안에 오래 머무르면 공기도 늙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마다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따라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의 결이 등을 밀어냈다. 손에는 아직 익숙지 않은 차가운 기계 스마트폰이 있었다. 아들이 깔아준 유튜브라는 앱을 열어보려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화면은 뜻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손끝에 굳은 살이 미세한 터치를 막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혀끝으로 입가를 살짝 적셨다. 노력 끝에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됐다. 젊은 남자가 집 수리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것도 영상으로 돈을 번다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선 약간의 부러움과 불신이 동시에 흘렀다. 그 순간 지나가던 아이 둘이 웃으며 속삭였다. 봐, 저 할아버지도 유튜브 본다. 그 웃음은 장난이었지만 그의 귓속에서는 멸시로 들렸다. 잠시 뒤 관리소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다가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심히 말을 던졌다. 요즘 노인네들도 폰만 붙잡고 있네. 세상 좋아졌지 뭐. 만복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입술이 굳어졌고 시선은 먼 벚꽃가지 끝에 머물렀다. 경비원은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잔잔한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남루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다. 영상 속 젊은 목소리가 말했다.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려오지만 만복의 귀엔 모욕처럼 울렸다. 그는 화면을 탁 끄며 중얼거렸다. 누구나라니 나 같은 늙은이도 포함되나? 벤치 아래로 떨어진 햇살이 신발끈을 감쌌다. 바람이 그의 흰머리를 스치고 오래된 작업복 냄새가 미세하게 떠올랐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자신의 굳은 살을 바라봤다. 그 주름 사이엔 수십 년의 땀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그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멀리서 자전거를 타던 젊은 남자가 지나가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거로 영상 찍어보세요. 요즘 어르신 채널 인기 많아요. 그 말에 그는 눈을 흘겼다. 유행이나 좇는 세상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불타는 자존심이 있었다.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손끝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화면 위에 검색 버튼을 눌러보았다. 목공 기술, 낡은 가구 수리, 망치 손질법.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이건 내가 평생 해온 일 아닌가? 하지만 그는 곧 화면을 꺼버렸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불이 켜졌다. 이름 없는 불씨, 자존심의 잔불이었다. 공원을 떠나며 그는 뒤를 돌아봤다. 자신이 앉았던 벤치에는 낡은 신문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그것을 휘날리며 한 줄의 문장을 드러냈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법 지금 시작하세요. 그 문장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만복의 눈에는 오래 묵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방 안의 공기가 정지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딸깍하고 움직였다. 그 소리가 마치 공원에서 들은 비웃음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공구함 앞에 섰다. 낡은 망치를 들어 올려 천천히 바라보았다. 손잡이엔 세월이 새겨놓은 흠집들이 있었다. 그는 그 흠집 위로 손가락을 올렸다. 이 손이 뭐가 부족하다고 세상이 날 버렸을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사라졌다. 벽시계가 또다시 울렸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마치 어딘가로 걸어가라는 신호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박자였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벽을 물들였다. 그 빛이 낡은 공구함 위에 떨어져 오래된 망치와 톱을 붉게 물들였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만복.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이게 뭔 대수라고 이렇게 망설이냐.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그는 화면을 터치했다. 새하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주름진 얼굴 위로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비쳤다. 화면엔 유튜브 채널 만들기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김만복의 손만 노트.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방 안의 공기도 그를 지켜보는 듯 숨을 죽였다. 마우스 대신 손가락으로 생성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첫 번째 클릭.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 방 안엔 시계 초침과 냉장고 소리뿐이다. 됐나? 그는 화면을 살피며 눈을 찡그렸다. 이름 없는 채널이 그 앞에 생겨 있었다. 아무런 구독자도 조회수도 없는 빈 공간.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거대한 세상으로 느껴졌다. 책상 위에 놓인 공구 하나하나가 그에게 카메라처럼 보였다. 그럼 어디 한번 찍어볼까? 그는 손전등을 켜고 스마트폰을 거꾸로 세웠다. 삼각대도 조명도 없었다. 대신 낡은 작업대 위 스탠드 불빛이 그를 했다. 그는 망치를 들고 조심스레 카메라 앞에 섰다. 이건 30년 넘게 내 손을 지켜준 망치야. 이 손잡이는 내가 깎았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의 눈빛에는 젊은 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비쳤다. 그가 망치를 들어 천천히 닦을 때 새와 나무가 맞닿는 마찰음이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촬영이 끝나고 그는 땀을 닦았다. 손바닥에는 약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영상을 재생해 보았다. 화면 속 자신은 어색하게 말하고 조명은 흔들렸고 소리는 탁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 그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잠시 뒤 화면에 뜬 문구. 동영상 업로드 완료. 그 순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한 사람의 몫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던진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습관처럼 찻잔을 올리고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 속 조회수는 8. 댓글은 하나. 화질 구려요. 할아버지 그냥 쉬세요. 그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입술이 말랐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전원을 껐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벽의 그림자마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한순간에 쏟아진 듯 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시계가 딸깍 울렸다. 그 소리마저 멀게 들렸다. 잠시 후 그는 손가락을 쥐었다 펴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손은 아직 살아있는데 세상이 날 안 본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치 누군가 그를 위로하듯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소리가 착각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여전히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는 다시 망치를 집어들었다. 밤은 언제나 젊은 세대의 것이었다. 그 시간에 김만복의 손녀 다혜는 방 안가득 음악을 채운 채 노트북을 열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책상 위에는 카페잔, 이어폰 그리고 피곤이 묻은 대학 교재 몇 권. 그녀의 손가락은 자판 위를 빠르게 달렸다. SNS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뜬 영상 하나. 김만복의 손만 노트. 썸네일엔 흐릿한 조명이 덮인 낡은 망치와 조심스레 움직이는 주름진 손이 있었다. 다혜는 잠시 멈췄다. 김만복? 설마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랑 똑같네. 그녀는 반쯤 호기심으로 영상을 클릭했다. 삐뚤빼뚤한 화질, 마이크 소음, 구식 자막. 그러나 몇 초가 지나자 화면 속 그 남자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손. 나무를 쓰다듬을 때마다 살아있는 듯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조금 쉰 듯한 중저음. 이건 30년 넘게 내 손을 지켜준 망치야.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다. 주름진 이마, 낯선 조명, 그러나 언미스테이커벌. 그는 분명 다혜의 할아버지 김만복이었다. 헐, 진짜 하셨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이 화질은 뭐야? 자막은 90년대야. 다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늘 유튜브를 쓸데없는 짓거리라며 비난했었다. 그런데 그가 몰래 영상을 찍고 올렸다는 사실. 그건 다혜의 마음 어딘가를 세게 건드렸다. 부끄러움과 감탄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댓글 창을 내렸다. 할아버지 그냥 쉬세요. 화질 구려요. 손은 예쁜데 영상은 너무 옛날 느낌. 그 몇 줄의 문장이 화면 너머로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찌른다는 걸 직감했다.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표현을 못한 거야. 그녀는 노트북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제부터 그녀의 손끝은 한 노인의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으로 움직였다. 먼저 썸네일. 그녀는 조심스레 스크린샷을 잘라내고 밝기와 색감을 조정했다. 낡은 망치 대신 빛이 반사된 손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제목은 바꿨다. 30년 목수가 알려주는 낡은 가구 1분 만에 수리하는 비밀. 그 문장엔 MG 감성의 리듬이 깃들었다. 그녀는 곧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살펴봤다. 조명은 어둡고 배경엔 생활 소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진짜 장인의 숨결이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콘텐츠야. 이건 그냥 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술이야. 노트북의 커서가 빠르게 움직였다. 배경음악을 깔고 자막을 새로 입혔다. 해시태그 목수의 비밀, 해시태그 가구수리, 해시태그 생활 꿀팁. 짧은 설명문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담았다. 화면 속의 그 남자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장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은 새벽을 넘었다. 노트북의 화면 불빛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새로운 썸네일과 자막이 입혀진 그 화면 속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말투로 같은 망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 손잡이는 내가 깎았지. 힘이 잘 받게끔.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다. 이제 세상이 듣게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노트북 화면 속 업로드 완료 문구가 떴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닫았다. 그 순간 창밖의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물들였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다혜의 손끝엔 이상한 온기가 남았다. 그리고 멀리 다른 방.
깊은 잠에 든 김만복의 얼굴 위로 빛이 스쳤다. 그는 아직 모른다. 세상이 곧 그를 다시 부를 거라는 걸. 그의 손끝에서 멈춰 있던 시간이 이제 누군가의 클릭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빛은 먼지를 감싸며 천천히 공중에 흩어졌다. 김만복은 여느 때처럼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똑같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세상은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다혜가 새벽에 손을 뗀 영상 하나가 그날 오전부터 알고리즘의 파도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30년 목수가 알려주는 낡은 가구 1분 만에 수리하는 비밀. 짧은 제목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루 사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처음엔 1000회, 그 다음 10,000회, 점심 무렵에는 10만 회를 넘어섰다. 영상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런 게 진짜 콘텐츠지. 우리 아버지도 이런 분이셨는데 보고 울었네요. 장인의 손, 저 손이 예술이에요. 그 댓글들이 화면 위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서버 어딘가에서는 김만복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었다. 세상은 드디어 그의 손끝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각 그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낮잠 후 천천히 깨어난 그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이 번쩍이며 밝아지고 그 위로 익숙한 붉은 아이콘이 떴다. 유튜브. 그는 무심코 눌렀다. 잠시 후 숫자가 그의 눈앞에서 깜박였다. 조회수 10만 3,842. 좋아요 4,500개. 그리고 구독자 7,200명. 그의 손끝이 멈췄다. 숨이 순간적으로 막혔다. 그는 다시 눈을 비볐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계 초침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방 안의 공기조차 놀라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댓글을 스크롤했다. 진짜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아저씨 이런 영상 더 올려주세요. 이런 분이 우리 사회의 스승이에요. 그의 눈가가 젖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세상이 자신을 다시 본다는 느낌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감격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잘 만들 리가 없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영상의 썸네일이 낯설었다. 자막은 매끄럽고 배경음악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편집을 했나?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였다. 불신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누가 내 걸 손댄 거야?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탁탁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커졌다. 그리고 한순간 그의 머릿속에 사기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다. 그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역시 유튜브 사기야. 내 걸 도둑질했어. 손은 떨렸고 눈은 충혈되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여보세요? 아버지? 야, 너 말한 그 유튜브 결국 사기였어. 내 영상 누가 손댔어. 내 이름 도용당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놀라 섞였다. 아버지, 그게 무슨 잠깐만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내 영상이 바뀌었단 말이다. 누가 조작했어. 그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덜덜 떨렸다. 사람들이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노인을 놀리는 거야. 그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공구함 위에서 망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복도 끝 어딘가에서 문소리가 났다.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톡톡.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 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들만 바라봤다. 그 숫자들은 여전히 그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부신 빛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의 그림자가 긴 복도를 따라 늘어졌다. 마치 세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만큼 길게. 밤은 길었다. 천장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며 방을 흑게 비췄다. 그 속에서 김만복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자신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새로운 썸네일, 밝은 색감, 세련된 자막. 그는 낯선 감정으로 화면을 노려봤다.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손끝이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화면 속 자신은 웃으며 망치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웃음조차 조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댓글창을 빠르게 스크롤했다. 진짜 멋지다 아저씨. 장인 정신 감동입니다. 이런 분들 덕에 세상이 따뜻해요. 수백 개의 칭찬이 줄지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이 오히려 비수처럼 꽂혔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내 얼굴로 장난을 친다. 그 생각이 머리를 쳤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흰빛으로 물들였다. 탁자 위의 시계가 요란하게 째깍거렸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는 컴퓨터 마우스를 들고 천천히 설정 아이콘 위로 커서를 옮겼다. 채널 삭제. 그 문장이 붉게 빛났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아들의 이름이 떴다. 그는 거칠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 영상 봤어요. 난리예요. 사람들이 아버지 존경한대요. 존경?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건 사기야. 사기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누가 내 영상을 손댔다. 썸네일이 바뀌고 제목이 달라졌어. 내 이름으로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혹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복은 손으로 컴퓨터를 탁 쳤다. 난 알아. 이런 세상 믿을 수가 없어. 내 손으로 일한 건 진짜지만 화면 속 건 가짜야. 그의 외침은 방 안의 벽을 울렸다. 그 벽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단단한 팔, 미소, 그리고 새로 지은 집 앞에서의 자랑스러운 표정. 그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지금의 그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 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다. 아버지, 혹시 누가 도와드린 거 아닐까요? 손녀 다혜가 예전에 영상 편집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그는 눈을 치켜떴다. 다혜? 그 애가 왜? 그의 목소리가 멈췄다.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일에 끼어들 애가 아니야. 그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끝내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내가 만든 걸 내가 지우는 게 맞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꽉 움켜쥐었다. 커서는 삭제 버튼 위로 이동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계 초침이 딸깍하고 울렸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낮은 발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할아버지, 잠깐만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다혜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숨겨진 진심이 어른거렸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그거 제가 바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흘렀다. 만복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딸까.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침묵. 다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의 영상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 위로 수십 년간 다져진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두 세대의 숨결이 섞여 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멈춰 있었다. 김만복은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서 손녀 다혜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다. 노트북의 전원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그 침묵은 길었다. 시계 초침이 벽을 타고 흘러가며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을 천천히 갈라놓았다. 마침내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랬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리게 퍼졌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영상 너무 아까웠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손이 다시 한번 공고함을 향했다. 낡은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 손잡이엔 오랜 세월의 흠집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망치를 들어 빛에 비추며 중얼거렸다. 이 손은 세상과 말을 하지 않았지. 그냥 만들고 고치고 닦고 그것뿐이었어. 다혜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할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손을 보고 얼마나 감동받는지. 그녀의 말에 그는 시선을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다혜는 계속 말했다. 세상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보여주는 법을 알아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할아버지는 그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용은 이미 완벽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만복은 천천히 망치를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쿵 하고 바닥을 울렸다. 그의 눈동자가 망치 위에서 흔들렸다. 내가 평생을 들여 배운 게 헛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댓글이 있었다. 장인 정신 감동입니다. 이런 기술은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는 조용히 스크롤을 따라가며 한 줄 한 줄 읽었다. 손끝이 화면 위를 스쳤다. 그 손끝은 이제 공구 대신 세상과 연결되는 또 다른 도구를 만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입술을 떼었다. 나는 늘 생각했지. 젊은 놈들은 너무 쉽게 산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의 시선이 다혜의 얼굴에 머물렀다. 너희는 다르게 사는 거였어. 다른 방식으로 같은 열심으로. 그녀는 웃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맞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열심은 우리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 순간 벽시계가 딸깍하고 울렸다. 두 세대의 시간 차가 그 한 소리 안에서 겹쳤다. 잠시 후 그는 손을 들어 다혜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이 오래된 나무 결처럼 따뜻했다.
이 늙은이가 내 덕에 세상 수업을 다시 듣는구나. 그 말에 다혜는 웃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제 제자예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작게 말했다. 그래, 제자면 또 배워야지. 그의 목소리엔 오랜만에 생기가 스며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숫자를 다시 바라봤다. 10만 회, 20만 회, 50만 회. 그 숫자들이 그의 인생의 결을 다시 새기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밀려왔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과 말하려면 나도 방법을 배워야겠지.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녹여내는 듯 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유리를 통과해 거실 바닥에 내려앉았다. 빛의 결이 느리게 움직이며 오래된 장판 위에서 반짝였다. 김만복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는 빗방울처럼 잔잔했다. 그의 표정은 편안했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불안의 잔열이 남아 있었다. 전날 밤 손녀 다혜의 고백 이후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공구를 닦고 찻잔을 닦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공기엔 무언가 달라진 향이 섞여 있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띵. 짧은 알림음 하나가 고요를 흔들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열었다. 유튜브 애드센스 입금 알림 100만. 순간 그의 눈동자가 멈췄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저릿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숫자만 바라봤다. 숫자는 단지 돈의 표시였지만 그에게 그것은 세월을 건너온 존재의 증명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커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를 적셨다. 그는 중얼거렸다. 100만 원이라 내 손으로 번 100만 원이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울림이 있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그 주름 사이로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빛이 화면을 반사하며 그의 얼굴에 따뜻하게 닿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창문 밖을 향했다.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스며들며 반짝였다. 잠시 후 다혜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묶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만복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 나 좀 봐라. 그는 스마트폰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다혜는 화면을 본 순간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헐, 진짜다. 할아버지 첫 수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란 아들도 거실로 나왔다. 뭐라고요? 진짜요? 세 사람의 시선이 하나의 화면 위에서 만났다. 작은 숫자 하나가 세대의 벽을 녹이고 있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만복은 천천히 말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아직 세상에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빛은 흐렸지만 그 속엔 오랜 자존심의 불씨가 반짝였다. 다혜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유튜버예요. 그는 손을 내저었다. 유튜버라니 그런 이름은 어색하다. 그냥 시대의 학생이지. 그의 말에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다. 그는 다시 창문을 바라봤다. 햇살이 커튼을 비집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다. 100만 원 참 묘한 숫자구나.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이 늙은 인생에는 금보다 무겁다.
공구함 위에 망치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망치를 들어 올렸다. 이 손이 아직 살아있다. 이 손이 아직 배울 줄 안다. 그의 눈빛이 젊은 날의 그것처럼 빛났다. 다혜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다. 시대와 함께 숨쉬는 창작자였다. 창밖에서 새들이 울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며 방 안에 빛의 파문을 만들었다. 그 속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화면 속엔 여전히 반짝이는 숫자. 100만. 그건 단지 금액이 아니라 한 노인이 세상과 다시 연결된 첫 번째 신호였다. 봄 햇살이 완전히 거실을 채웠다. 이른 시간임에도 공기 속엔 생동감이 있었다. 어제의 놀라움은 이제 조용한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만복은 식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표지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만복장인 TV 새 영상 아이디어. 그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가 새겨졌다. 오늘의 주제 낡은 의자 다시 살리기. 그는 적은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방 한쪽에는 손녀 다혜와 아들이 함께 카메라 세팅을 하고 있었다. 삼각대 위에 카메라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조명은 따뜻했고 방 안의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생기가 흘렀다. 다혜가 말없이 조명을 조정하다가 할아버지를 향해 웃었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만복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몄다. 그의 셔츠는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소매 끝엔 오래된 작업복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어딘가 소년 같은 눈빛이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여긴 만복장인 TV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한마디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다혜가 손짓했다.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대로 가요. 그는 천천히 망치를 들었다. 빛이 쇠 위에서 부서졌다. 오늘은 오래된 의자를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의자는 버리지 마세요. 시간이 깃든 나무는 다시 손끝에서 숨을 쉽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나무 조각들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는 리듬 같았다. 촬영이 끝나자 다혜가 박수를 쳤다. 완벽했어요, 할아버지. 그래? 나도 이제 조금 배웠지. 그는 웃으며 공구를 내려놓았다. 그 웃음은 지난 수십 년의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하고 깊은 웃음이었다. 잠시 후 다혜는 카메라를 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렌즈 속의 할아버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어제까지의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는 창작자의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말에 만복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존경 같은 건 됐다. 다만 이제는 나도 배워야지. 세상은 빨리 바뀌어도 손끝의 정성은 변하지 않더라. 그의 목소리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깨달음만이 있었다. 촬영을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단정히 놓인 밥상, 그 위로 웃음소리가 천천히 번졌다. 만복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유튜브는 애들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시대를 배우는 학교였어. 그의 한마디에 다혜가 눈을 반짝였다. 맞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그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 말에 그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왔다. 벽시계가 딸깍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고함을 닫았다. 그 손끝에 망치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켜고 다음 영상을 예약 업로드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낡은 나무의 두 번째 인생. 그는 화면을 닫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창문 밖엔 노을이 피어올랐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잔잔히 흘렀다. 그의 눈은 그 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 눈빛은 이제 과거가 아닌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인생의 황혼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카메라의 전원등이 천천히 꺼졌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켜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된 살아있는 이름이었다. 세상은 늘 젊은 사람들의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젊음은 나이를 모른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이 다시 흐른다. 김만복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멈추지 않은 마음의 결과였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만복이 첫 영상을 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의 도전도 지금 시작될 차례입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 또 다른 인생의 기적을 함께 들어보세요.